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26일 NPB 일본 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신대 주니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신은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히로시마와 홈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무라카미는 홈경기에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전반기 막판에 타격 부진이 심각했던 한신의 타선은 여전히 홈경기 득점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 강하긴 한데 2차전의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주니치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6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가사와라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 구장 문제가 터지고 있는 중이다. 전반기 내내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주니치의 경기력은 투수에 의존한 팀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릴 정도다. 금년 코시엔 원정에서 경기당 평균 한 점도 안 된다는 건 매우 치명적이다. 코시엔에서의 무라카미에게 필요한 건 2점 이상의 득점 지원뿐이다. 그만큼 홈경기 투구가 좋고 주니치에게도 강한 투수다. 반면 오가사와라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 구장 투구가 아쉬워지고 있고 유독 코시엔 첫 등판에 약한 징크스도 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한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3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잭슨은 앞선 5경기 연속 호투가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전반기 막판의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요코하마의 타선은 홈경기 타격이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번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 유독 홈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하마스타에서 경기당 평균 아슬아슬한 3점이란 건 문제가 된다. 이어서 요미우리는 아카오시 유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5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아카오시는 작년에 비해 투구 내용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전반기 막판 주니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이 더 좋다는 점이 후반기 시작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요코하마 원정 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요미우리가 기분 좋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반면 요코하마는 연패로 순위가 떨어져 버렸다. 일단 분위기 차이는 있는 편이다. 선발에 있어선 잭슨이 앞서 있긴 하지만 잭슨은 더위에 극도로 약한 모습을 직전 등판에서 드러내버렸고 아카오시는 후반기에 강한 투수다. 상성에서 앞선 요미우리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요미우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쿠르트는 야마노 타이치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주니치와 홈경기에서 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야마노는 홈런 2발을 허용한 게 아픈 결과로 다가온 바 있다. 전반기 내내 극과 극의 타격을 보여준 야쿠르트의 타선은 전반기 최종 시리즈에서 홈 타격이 확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이 흐름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토마스 해치가 1군 복귀전에 나선다. 5월 23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 패배 이후 다시 2군으로 내려갔던 해치는 2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전반기 막판 득점력 부족을 보여준 히로시마의 타선은 장타가 부족한 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원정 경기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금년 진구 구장에서 타격이 나쁘지 않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번 시즌 히로시마는 유독 야쿠르트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었다. 진구 구장에서 타격 역시 좋았는데 야마노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시작은 기대를 걸어도 좋다. 하지만 야쿠르트 타선 역시 시즌 막판 타격은 좋았고 해치는 야쿠르트 상대로 아쉬움이 있는 투수다. 결국 불펜 대결인데 전반기 막판 이 부분에서 야쿠르트는 강점을 보여준 반면 히로시마는 그렇지 못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니오넴 대 세이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오넴은 카토 타카유키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19일 치바롯데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토는 치바롯데 원정 부진을 멋지게 극복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전반기 막판 원정에서 놀라운 화력을 보여준 니오넴의 타선은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이 기세가 꺼지지 않길 바라야 할 정도다.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팀이기도 하고 세이브 상대로도 홈에서 강하다는 건 기대를 걸 수 있는 요소다. 이어서 세이브는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와타나베는 최근 3경기에서 20이닝 2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반기에서 타격에 엄청난 문제를 보이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세이브의 타선은 원정 경기 팀 타율이 무려 1할대라는 독보적인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나마 에스콘 필드 원정이라면 살짝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 살아난 카토라면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충분히 호투가 가능한 투수다. 에스콘 필드 원정에서 세이브가 힘을 내긴 했지만 그것도 시즌 초반의 이야기다. 와타나베가 금년 니오넴 상대로 강점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니오넴과 지금의 니오넴은 다르고 니오넴에겐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니오넴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니오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라쿠텐 대 치바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쿠텐은 우치 세이류를 내세워 사이언승에 도전한다. 16일 니오넴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치는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이상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반기에 기대 이상의 타격을 보여준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에 비해 홈 경기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후반에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홈에선 투수력으로 이기고 원정에선 힘으로 이기는 스타일은 어찌 보면 양날의 검에 가깝다. 이어서 치바롯데는 니시노 유지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5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니시노는 전반기 막판의 페이스를 어느 정도 회복해낸 바 있다. 전반기 막판 5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홈에서 제 몫을 해낸 타선은 집중력으로 먹고 산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금년 원정 타격이 홈에 비해 많이 좋지 않은데 라쿠텐 원정 팀 타율이 상당히 좋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반기 막판 양 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특히 치바롯데는 타격 문제가 갑자기 커진 상황이다. 우치가 치바롯데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니시노가 라쿠텐 원정에서 약하다는 건 이번 경기 최대의 팩트다. 불펜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기 후반 라쿠텐의 불펜은 이전에 비해 안정감은 좋아진 편이었다. 홈의 이점을 가진 라쿠텐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라쿠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 대 오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튜어트는 4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그야말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른 바 있다. 1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7월 들어서 타력이 크게 떨어진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확실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월간 타율이 2할대의 경기당 득점이 3점도 안 된다는 건 여름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어서 오릭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7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미야기는 부상 이전에 비해 안정감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편이다. 전반기에 5위로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오릭스의 타선은 리그 최저 홈런의 불명예가 그대로 시즌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경기당 득점이 3점도 되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문제다. 전반기 최강의 소프트뱅크지만 유일한 약점은 막판 좌완 투수에게 극도로 약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야기 상대로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야기는 휴식이 길어질수록 위력적인 투수고 앞선 소프트뱅크 원정에서도 좋은 투구를 해냈던 투수다. 불펜 변수가 있지만 이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다. 상성에서 앞선 오릭스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오릭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